평생 모은 돈 2,8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피해액만 해도 58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분당 평균 1,700만 원씩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으신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피해 사례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15분만 투자해서 이 정보를 익혀두시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디지털 보안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기가 낯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망치는 함정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박상우 할아버지는 느려진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평소 다니던 휴대폰 대리점을 찾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게요. 기존 앱들도 모두 옮겨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절한 직원의 말에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직원이 폰을 받아든 후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은행 앱을 새 폰으로 옮기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방금 문자로 인증번호가 왔을 텐데 그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불러주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 20분 후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2,400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어르신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휴대폰에서 문자로 온 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제든 박 할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이것이 바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 정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6자리 숫자는 마치 여러분의 금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10년 넘게 다닌 단골 가게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금고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78세 최진옥 할머니는 이런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저도 휴대폰 바꾸러 갔는데 직원이 문자로 온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웃집 할머니가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라고 했죠. 순간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어르신들 명심하세요. 은행이나 금융 앱에서 보내는 인증번호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첫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바꿀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증번호는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진짜 정직한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계속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건 의심스러운 상황이니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3세 이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대리점에 갔지. 직원이 친절하게 공동인증서를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어. 잠시 후 인증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기에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용돈을 보내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있더라고. 3,20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어르신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마치 여러분 집 금고의 열쇠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물쇠를 바꾸면 되지만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여러분의 모든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어르신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 공동인증서도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72세 김혜숙 할머니는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피하셨죠. 직원이 인증서 옮겨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할게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은행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는 바로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6세 정연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새 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는데 직원이 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액 이체 테스트만 해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의심 없이 알려줬지. 그날 저녁 통장에서 2,100만 원이 사라졌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이 죄송한데 신용카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친절함과 신뢰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송미란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휴대폰을 바꾸러 갔는데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복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대출이 여러 건 신청되어 있었어요. 총 1,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신분증 복사는 휴대폰 개통 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직원이 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복사본을 몇 장 뽑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정보입니다. 직원이 가족 연락처나 직업, 나이 등을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67세 박은숙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가족들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들, 딸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나중에 아들이 전화 받았을 때 할머니가 사고 났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이 바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해서 사기인 걸 알았지만 정말 놀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마음에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은 어떻게 안전하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제가 4,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바꾸기 전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74세 오정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는 새 폰 사러 가기 전날 은행 앱과 카카오톡에서 미리 로그아웃했어요. 손자가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줬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대리점에 갔더니 직원이 뭘 물어보는 게 없더라고요. 제 돈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은행 앱을 열고 설정 또는 로그아웃 버튼을 찾아 눌러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모르겠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들은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건네주지 말고 유심만 교체하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최영미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 방법을 들어보시죠. 직원이 폰 좀 주세요라고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 제 앞에서 유심만 바꿔줬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직원이 뭔가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손자와 할게요라고 했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폰을 바꿀 수 있었어요. 유심칩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전화번호가 저장된 작은 칩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전화 기능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7세 정우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폰 샀을 때는 유심만 바꾸고 왔어요. 나머지는 동네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죠. 젊은 선생님이 앱 설치와 인증서 복사를 차근차근 도와주셨어요. 가족이 멀리 있어도 이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네 번째, 의심스럽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직원이 여러분을 붙잡으려 하거나 계속 개인정보를 물어본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5세 김정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폰을 안 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말했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에 디지털 배움터나 스마트 시니어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끈질기게 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자신감 있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 휴대폰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면 소중한 자산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홍미영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밤 10시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옆집 며느리가 빨리 은행에 전화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다행히 즉시 조치를 취해서 1,200만 원은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홍미영 할머니처럼 피해를 발견했다면 바로 이런 단계를 따라주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첫째,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이 빠져나간 은행의 고객센터에 당장 전화하세요. 시간이 밤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즉시 동결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79세 강철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8시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걸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즉시 계좌를 동결시켜 주더군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덕분에 2,700만 원 중 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 드립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피해서 신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어르신들은 피해자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신고가 필수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2세 임재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하다니. 하지만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요즘 이런 피해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결국 범인을 검거해서 피해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런 정보를 준비하세요. 피해 일시와 장소, 대리점 이름과 위치, 출금된 계좌번호와 금액, 그리고 어떻게 속았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두세요. 셋째, 통신사에도 신고하세요. 해당 휴대폰 대리점이 어느 통신사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9세 박정화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피해를 당한 후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특별조사팀으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대리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대요. 통신사에서 강력 조치를 취해 주어서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답니다.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번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기관과의 분쟁 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범인들은 오히려 그런 심리를 노립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난 것 같아 창피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11만 건이 넘는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양순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 후로 우리 동네에서는 비슷한 피해가 한 건도 없었답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종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정보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여러분의 금고 열쇠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비밀입니다. 넷째, 신분증은 복사 과정을 지켜보고 몇 장 뽑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가족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4가지 방법도 기억하세요.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둘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건네주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유심만 바꾸기.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넷째, 의심스럽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기. 어르신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 간단한 수칙들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경계심과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단 3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더라도 이제 어르신들은 자신을 지킬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고령자 모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80세 전상우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디지털 세상이 너무 어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 수칙들을 알고 나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만 알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어르신들은 더 이상 금융사기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지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